지난 10년 동안 2차 전지 업계는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2차 전지 업계의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온 회사였으나 지금은 그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그 뒤를 잇던 대한민국의 배터리 업계도 파죽지세로 확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 때문에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자각해야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략과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우리 실력을 과신하고 있거나 반대로 그들을 난공불락의 경쟁자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중국 2차 전지 산업의 대표 주자인 CATL과 비아디가 어떻게 현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이 현재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들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비아디의 왕창후 회장은 재료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창업 이전에 배터리 관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CATL의 로빈청 회장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역시 배터리 관련 회사에서 기술 개발 관련한 직접적인 경험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회사 대표가 그 분야에 정통하고 또한 자신의 회사인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을 해 나가는 회사는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부 비전문가가 단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이끌어갔던 대한민국에 비교한다면 어느 집단이 더 유리했는지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들도 배터리의 생리를 잘 이해하면 물론이고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신임 CEO들이 경영을 맡으면서 늦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연구개발만 20여 년 해왔지만 해당 산업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은 CEO나 사업 책임자에게 기술을 이해시켜가면서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골 때리는 결정들이 많았는지 돌이켜보면 지금도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중국 2차 전지의 폭발적 성장은 절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 분석 전문가인 스캇 케네디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포함한 부양 정책이 이들의 성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캇 케네디가 작성한 리포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에서 배터리 산업에 투여한 보조금 총액은 2,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334조 원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풀렸는데 2021년에 300억 달러, 2022년에 460억 달러, 2023년에도 450억 달러가 집행됐습니다.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두세 배가 넘는 보조금 확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보조금 이외에 CATL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과감한 보조금 정책에 화답하듯 비아디의 전기 자동차 판매는 202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1년은 비아디 전기차 판매 증가의 변곡점이 됩니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CAT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1년 CATL의 매출은 전년도에 비하여 거의 3배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사업해온 LFP 양극재 기반의 배터리와 그 배터리를 모듈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팩으로 조립하는 셀투팩 기술의 도입입니다. 현재 3원계 주력인 원통형 2170 포맷,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3원계 양극재를 사용하는 지름 21mm, 높이 70mm 크기의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일본의 파나소닉에 의하여 처음 상용화되었으며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노트북에 사용되던 배터리보다는 용량이 커졌으나 테슬라의 모델 3 롱레인지 차종에는 이런 배터리가 약 4,400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 배터리는 모듈이라는 단위로 소분한 후 다시 모듈을 모아서 팩을 구성하는 2단계 포장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 내부에는 실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는 채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3원계 배터리의 우수성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업계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2차 전지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닥쳐올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으며 2차 전지 개발 방향은 대한민국 3사 모두 니켈의 함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높임과 동시에 비싼 코발트 양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으며 사업적으로는 앞뒤 가리지 않는 증설 경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2170 포맷의 3원계 배터리가 출시한 지 불과 2년 후인 2019년 중국의 CATL은 LFP 기반의 대용량 프리즈매틱 배터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용량만 키운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 제작에 있어서 모듈 단위 제작 단계를 스킵하고 팩을 직접 제작하는 셀-투-팩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3원계 2170 배터리와 CATL의 프리즈매틱 배터리는 실제 크기를 그대로 적용하여 축소해서 나타낸 것인데 그 크기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LFP 양극재 에너지 밀도가 3원계에 비하여 낮더라도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을 조립할 경우 3원계와 LFP 배터리 간의 에너지 밀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수 역시 감소하므로 제조 비용 역시 그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바로 1년 뒤 이번에는 더 파격적인 형태의 LFP 배터리가 중국의 비아디에 의하여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상품명으로 실제 전기자동차에 장착되게 됩니다. 90cm가 넘을 정도로 길면서 1.3cm의 얇은 두께를 가짐으로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로 CATL에 비하여 공간 효율을 한 단계 더 높인 셀-투-팩 개념이 적용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2023년부터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모델 3와 모델 Y도 비아디 배터리를 적용하는 버전이 있으며 현대차, 도요타 그리고 포드까지 자신들의 전기자동차 일부에 이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 출시 후 5년 후인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하여 본격 양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4680 포맷의 원통형 배터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4680 포맷의 3원계가 본격 출시되더라도 블레이드 배터리에 비하면 크기 차이는 상당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680 포맷은 원통형으로 셀-투-팩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0에서 더 나아가 4690, 4695 등의 높이를 더 증가시킨 원통형 전지를 제조하려는 움직임 또한 원통형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는 당연한 포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배터리가 맞닥뜨린 또 하나의 악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격화된 시기 또한 2020년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재생에너지와 맞물린 전력 저장 장치 시장에서 LFP 기반의 배터리가 시장을 휩쓸게 됩니다. 전력 저장 장치용 2차 전지의 경우 에너지 밀도보다는 가격과 사이클 라이프가 훨씬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런 시각으로 볼 때 3원계는 LFP에 비하여 훨씬 열세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을 고려할 때 중국의 LFP 기반의 배터리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셀-투-팩 기술까지 더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3원계 배터리는 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맙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CATL의 2차전지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매출이 2021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던 ESS 관련 매출이 2022년 500억 위안, 하나로는 10조에 달하는 규모로 급속 성장하게 됩니다. 2023년에도 성장은 지속되었으며 ESS 사업 분야의 영업이익률은 29%로 과거 호황 시절의 반도체 산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사실들을 스토리로 만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3사는 예외 없이 전기자동차는 3원계가 휩쓸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저가 전기자동차에나 쓰일 것이란 예상은 중국 회사들이 도입한 셀2팩이란 기술에 의하여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가를 넘어서 테슬라 차량에도 장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본격적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3원계 4680 포맷 배터리 위하여 몇 배의 용량을 갖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이미 2020년에 상용화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는 배터리를 어떻게 제작하고 장착하느냐 보다는 정해진 2170 배터리 포맷에서 어떻게 하면 3원계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높일 수 있는가에만 대부분의 역량을 쏟아온 것이 하나의 패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ESS 시장은 무엇보다도 배터리의 사이클 라이프와 가격에 가장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LFP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3원계만을 고집하고 모든 것이 판명난 다음에 와서야 LFP에 대응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배터리 업계는 분명 단기적 안목의 결정만 추구해온 산물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온 중국 정부와는 다르게 소닭보듯 소극적 행보만을 보여왔던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리한 요인들이 2020년부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은 마치 끊임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된 2차전지 산업의 본격적 경쟁이 막 시작될 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중국은 이제 사활을 건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며 다행히도 세계 정치 상황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2라운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